수통을 바꾼 남자. 이제 군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 사병, 부터 시작해서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입장이 달라요. 근데, 예. 기초 군사훈련 4주만 받은 사람부터 만기, 전역한 분까지 다 일치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이 사병들의 장비들, 수통부터 반합이나 헬기나 모든 거. 예. 네. 장갑, 전투화, 전투모, 모포,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부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 많은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묻게 되는 일치단결해서 열받는 사안이란 말이죠. 일단 수통 교체 얘기부터 해보죠. 수통이 실제로 보면은 1945년 찍혀있기도 하고 US 암이 1950년 찍혀있기도 하고 그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수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실제 우리 규정상에 수통은 폐기 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국가에서 구입하면 5년 지나면 사야 된다. 프린터기는 3년마다 바꾼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통은 일단 폐기 연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도저히 찌그러져서 쓸 수가 없다. 구멍이 났다. 예, 그럴 경우에만 그냥 한 개씩 폐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세척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모포 이런 거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씻어야 된다. 근데 수통은 아예 폐기연한, 세척 기준표, 이런 거 자체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씻지도 않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씻기도 어려워요. 군생활 해보시면 그냥 모래 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씻고 말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 안이 얼마나 균이 많을까. 그러니까. 예. 열어보면 시커멓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산비리가 무슨 수천억, 수조짜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백억부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수통부터 시작해 저는 수통이 방산비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거 바꾸려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바뀌어오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 병장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국방위 하면서 예결을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남았어요. 25만 개. 네, 더 구입해야 될 것이. 네. 근데 한 3만 개 정도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올라온 거였는데. 3만 개면 38에 24. 8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예결위원들이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재부 관계자와 그럼 내 쪽지 예산으로 내가 수통 전체를 다 살란다. 그러니까 처리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25만 개 전수를 다 사가지고 일시에 그냥 다 구매를 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들었어요? 금액은 사실은 너무 적어요. 25억. 전군의 남은 스톡을 전부 다 바꾸는데. 전군의 남은 스톡을 바꾸는데 한 25억. 무슨 방산비리면 25억은 취급도 안 돼요. 25억이면요. 잠수함 같은 쏘는 어뢰 있잖아요. 네. 어뢰 날아가서 터지는 미사일 한 발이 그 정도 가격합니다. 야,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병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실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으로 취급했으면 이룰 수 없는 거죠. 병장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해 가을쯤에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국가가. 예. 근데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수통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다 바꿨다고 당신 하는데, 왜 우리 부대는 안 바뀌었냐. 우리 계속 이거 쓰고 있다. 해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부대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입한 거 맞다. 새 걸로 다 했다. 근데 전쟁 나면 쓰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원래 쓰던 걸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군대가 그래요. 전쟁 나면 그 전에 균 먹고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 방송 듣는 아직도 그런 것을 쓰는 부대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아니 그 장군들한테 그거 차고 다니면서 그거 마셔보라고 하세요. 그걸로.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장관들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물러서 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어제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우리 장병들의 삶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크게 보면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함정이라든가 전투기에 방산비리가 있으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적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 개인 노트북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좀 깨끗한 데서 먹겠다고 물통 좀 바꿔달라고요. 물통 좀. 이게 수십 년째 이어지던 이야기인데. 그 모포는 도대체 몇십 년간 몇십 명이 썼던 그 모포인지도 모르는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생활을 4주 기초군사훈련 했던 분들부터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겪어봤다. 이게 저희가 시민컷을 한번 받아봤어요. 예. 예. 본인들이 군생활 할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싶었던 사람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통 냄새도 나고 이물질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뭐 이끼도 낀 것도 있고 녹도 쓴 것도 있고 침낭도 좀 많이 솜 같은 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추웠어요. 실제 가격이 16만 원인 거는 별로 믿어지진 않죠. 세탁기도 이제 5, 60명이 한 대로 썼으니까 이제 그게 훈련 갔다 오고 있으면 계속 밀려 있는 상태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이 그 총 쏘잖아요. K2랑 뭐 M16 엄청 옛날에 쓰던 거 진짜 한 8, 9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투복의 경우는 많이 이제 소금기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불편하죠. 땀도 많이 흡수도 안 되고. 애들 보내놓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는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그 생각하면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식이 만약에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는 50년 전 걸 아직도 쓰고 있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 아무래도 세금이 좀 엄한 대로 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는요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술자리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예, 술자리에 가면 욕설이 난무합니다. 예, 다들 겪었으니까요. 예. 전투복은 왜 땀이 안 빠집니까? 어떻게 특수하게 그렇게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걸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땀이 안 빠지는 전투복인데 예.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걸 개발했다. 예. 미군 스타일로 만들었다. 예. 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군인들이 보면 팔 몇 번 접냐 이걸 나름대로의 예. 그 즐거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건 미국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으면 안 된다. 네. 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땀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투복을 절대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땀이 안 빠지는 거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때 군 관계자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거 팔 접는 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그 국방부가 원하는 뭐 이렇게 계속 딜을 하겠다, 잡고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만들고도 잘못되고 실제로 더 웃긴 건 땀이 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납품했던 11만 벌 정도의 초도 물품이 전부 다 불량품이었어요. 기품원에서 스스로 인정한 전량 불량품. 왜 특히 사병들을 상대하는 군납 제품들은 다 이렇죠?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 담요가 10몇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대 담요도 10몇만 원 안 해요, 요새 이렇게 얇은 거는. 그렇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요, 또? 같은 가격인데 옥션에서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오리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군에서 주는 건 솜털로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풀리고 또 중간에 없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방탄복은 왜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아요. 총에 뚫리는 방탄복,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뭐 이제 하여튼 참 시리즈로 많이 있는데. 군대는 신기한 물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 네. 우리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군대는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네,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장 유니온도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되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예. 그냥 21개월 넘기면 끝나는 거야. 아유,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군 생활은 정말 힘든데 개구리 마크를 딱 다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군대는 더 빡세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났으니까. 예. 근데 군에 있을 때 이거 얘기해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자기 상관한테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건 눈치. 얼차례만 안 받으면 다행이죠. 100만 원짜리 USB는 또 뭡니까?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들어도 100만 원은 안 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지. 왜 이 군에 납품하는 것들은 더 시중가보다 비싸죠? 품질은 더 떨어지는. 품질은 시내에 나오면 아무도 안 살 품질인데 가격은 제일 높아요. 예.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용품이라고 옵션을 하나씩 여는 거거든요. 아까 99만 원짜리 USB도 그 ROC라고 흔히 말하는 군사 요구도라고 하는 견적서에 뭘 요구를 하냐면 예를 들면 추위에 일반 USB보다 뭐 1도 더 그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여는 1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일반 상용품으로 쓰면 공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TBS에서 A4 용지를 사는데 원래 1mm짜리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군용으로 1.1mm를 우린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한솔이나 이런 데서는 납품할 수가 없어요. 아, 미리 되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1.1mm로 공고를 낼 거다라고 하는 업체와 미리 짜고. 거기서부터 유착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업시킬 수 있고. 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 가격을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상호 간에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잉여 이익 일부가 어떻게든 돌아서 이렇게 방산 비리에 그 종잣돈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이 엊그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보고 나왔고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카이의 이제 수리원 연구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비를 부풀려 가지고 중간에 누군가로 돈이 돌아가고 이런 이 커넥션들이 생기는 거죠. 친인척을 동원해 가지고 차장의 처남이요? 차장의 처남한테 처남에 무슨 힘이 있다고. 당연히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겠는가 의심이 드는 건데,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의 처남한테 몰아주고 그 중에 절반 띵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이가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한데, 직원들 상여금을 준다고 선물 사는 비용을 쓰고는 상품권으로 한 7억 정도를 더 삥을 뜯어요, 중간에. 그리고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7억의 상품권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게 정치권으로 갔느냐, 어디 로비로 썼느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 업체 선정에서부터 그러면은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비리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상용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상용품을 이제 좀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납품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이제? 별로 없잖아요. 네, 사실 거의 없어요. 군용품도 요즘은 민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 관급 장비라 그래가지고 관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국가 기술이 훨씬 더 셌으니까 그렇게 왔었는데 통영함 때, 그러니까 세월호 구조함으로 보내려고 했었던 통영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영함이 밟진 못했던 이유가 대우조선이 배를 안 만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배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관급 장비라고 몇 개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국가가 내가 직접 하겠다. 예를 들면 소나라고 해서 그 해저 레이더인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군용 고등어 잡는 어군 탐지기로 산 거 아닙니까? 그게 대우조선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국가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영함에서 문제된 건 민수는 다 끝났어요. 근데 관급 장비 열 몇 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배가 뜨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도 틀림없이 이런 식의 입찰 단계에서부터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뻔히 알 텐데 왜 안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관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버려서 공개 입찰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술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전환시키고 또 입찰도 너무 기간을 짧게 줘요. 그렇겠죠.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까 A4 예를 들었습니다만 1.1mm로 예를 들면 입찰 기간을 1년 후에 한다라고 하면 한솔 제지도 다들 들어오겠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mm로
2달 안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 조건 자체가 그 특정 업체 외에는 절대 못 할 들어오도록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입찰 조건이 아니라 예.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는 조건이죠. 다른 예. 업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그 생활 필수품들 뭐 수통이나 전투화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군인공제회나 아니면 제한군인회 그리고 보훈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우리가 법으로 그 단체들에게 이런 물품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보훈회사가 대부분 그 근로자들도 전부 다 이제 보훈 대상자들이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연세가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한두 명만 보훈 대상자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통로만 한번 거쳐서 통행세만 받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좀 바꿔내면 아까 그 전투복도 예. 전량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업체는 예. 자신은 입찰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입찰 제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찰 제재를 받긴 했는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내년에도 또 그냥 입찰에 전량 들어가라. 불량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내년에도 또 물량을 보장받는. 예,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이제 일반 시장, 일반 상업 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수가 없고 퇴출되고 끝장났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일반 그 직원 복지용으로 뭘 줬는데 그 직원들한테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전쟁 나면 준다고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겠다 나중에 앞으로 예.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주겠다. 컴퓨터를 사놓고. 펜티엄으로 다 사놨는데 예. 창고에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486으로 써라 이런 거죠. 세계 경제 위기가 곧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상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통을 사놓고 아직도 대부분은 지급을 못 받았어요? 안 받은 데들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은 분출을 했을 텐데 예, 이런 논란이 되면서. 예. 아직 안 받은 지역이 있으면 꼭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받은 지역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였다. 이런 이유죠. 예, 예.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뭐 없진 않습니다. 사단장, 제가 장담하건데. 그러니까 사단장이 새거 왔어? 근데 또 전쟁금 남 써야지. 예. 혹은 높은 사람 오면 새 걸로 이제 깔고 이제 이러는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 10,000원 이렇게 어렵게 해서 국가의 물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사람은요. 거기서 그 물통에 물 넣어 먹어야 되는 사람은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사병 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됐고요. 예. 그런 인식을 이 군 장교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렇게 군이 창설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똑같이 지내왔으니까 문제의식도 못 느껴, 자기들끼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우리 뭐 문민 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의 측면이나 이런 복지의 측면은 그 지금 국방장관 입장에서 봐도 야, 그 부대 시찰해보면 20년 전에 내가 군생활할 때에 비하면 내 대장할 때에 비하면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사실은 세탁기도 있어? 뭐 이러면서. 세탁기도 있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인식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동시대적 사고를 못 해요. 예. 세탁기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기계가 있는데 왜 사람이 빱니까? 예. 기계를 돌리면 되는데. 세탁기도 웃긴 일이요. 그 세탁기 월급 한 10만 원 받아가는 이 군인들한테 세탁 한 번에 1,000원, 건조 한 번에 500원. 그것도 진짜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예. 누가 결정했는지. 그 컴퓨터도 요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유료로 쓰는 데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도 민원인들 컴퓨터 다 공짜로 해주거든요. PC방을 만들었어. 네. 근데 군인들 PC방 1시간에 540원씩 이렇게 막 받잖아요. 응? 사이버 직장 보방이라고. 미친 거예요. 그게 군인공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철폐해야죠. 이 진짜로 국방장관이 민간인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민간인이 지금 이제 군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군을 제대한 직후는 그건 고생담처럼 얘기하지만 예. 사회생활을 한 5년,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요. 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예.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이 가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고 군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번 확 뒤집어야지. 예. 사실 우리 군이
몇십 년간 군이 이제 전쟁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6.25 이후에,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군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군은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방산비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방산비리에 온상이 됐는데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통제를 못했거든요. 예. 그동안은 뭐 아까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도 네. 적폐죠. 그런데 누구도 말하기가 껄끄럽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유착관계들 이런 걸 끊기 싫고 뭐 이랬었는데 자기도 혜택을 입을 수 예,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좀 확 끊어놨으면 좀 좋겠다는 정말 생각도 좀 단호하게 들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단호하게. 또 사법부에서만 검찰개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공서열 그리고 뭐 전관예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방부처럼 전관예우나 학연이 센 데가 없잖아요. 검찰은 그래도 스카이가 중심이라고 해도 몇십 개 대학이 있어요. 네. 근데 육군은 육사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군은 해사 하나 있고 그 평생 대학이. 한 번 관계가 맺어지면 상하 관계로 예.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처음에 시작된 소위 인간할 때부터 연공서열을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는 서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타파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곳에서 민간인도 아니고 아예 여성으로 예. 여성으로 국방장관을 막 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EU에 있는 국가 중에 6개 국가가 여성 국방장관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임신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사열받고 있는 사진도 많이들 보셨을 이유가 거예요. 있어요. 이유가 생각해 보면 그 눈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예. 수통을 바꾼 남자. 이제 군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 사병 뭐부터 시작해서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입장이 달라요. 근데 예. 그 기초 군사 훈련 4주만 받은 사람부터 만기 전역한 분까지 다 일치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이 사병들의 장비들, 수통부터 반합이나 헬기나 모든 거, 예. 네. 장갑, 전투화, 전투모, 모포, 모든 그 물품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부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 많은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묻게 되는 일치 단결해서 열받는 사안이란 말이죠. 일단 수통 교체 얘기부터 해보죠. 수통이 실제로 보면은 1945년 찍혀있기도 하고 US 아미 1950년 찍혀있기도 하고 그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수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실제 우리 규정상에 수통은 폐기 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국가에서 구입하면 5년 지나면 사야 된다. 프린터기는 3년마다 바꾼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통은 일단 폐기 연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찌그러져서 쓸 수가 없다. 구멍이 났다. 예, 그럴 경우에만 그냥 한 개씩 폐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세척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모포 이런 거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씻어야 된다. 근데 수통은 아예 폐기연한 세척 기준표 이런 거 자체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씻지도 않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씻기도 어려워요. 군생활 해보시면 그냥 모래 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씻고 말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얼마나 균이 많을까. 그러니까. 예. 열어보면 시커멓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산비리가 무슨 수천억, 수조짜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백억부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수통부터 저는 수통이 방산비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거 바꾸려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바뀌어오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 병장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국방위 하면서 예결을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남았어요. 25만 개. 더 구입해야 될 것이.
근데 한 3만 개 정도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올라온 거였는데. 3만 개면 38에 24. 8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흔히 이제 예결위원들이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재부 관계자와 그럼 내 쪽지 예산으로 네. 내가 소통 전체를 다 살란다. 네. 그러니까 처리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25만 개 전수를 다 사가지고 일시에 그냥 다 구매를 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들었어요? 금액은 사실은 너무 적어요. 25억. 전군의 남은 스톡을. 예. 전투복은 왜 땀이 안 빠집니까? 어떻게 특수하게 그렇게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걸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땀이 안 빠지는 전투복인데 예.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걸 개발했다. 예. 미군 스타일로 만들었다. 예. 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군인들이 보면 팔 몇 번 접냐 이걸 나름대로의 예. 그 즐거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건 미국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으면 안 된다. 예. 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땀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투복을 절대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땀이 안 빠지는 거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때 군 관계자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거 팔 접는 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그 국방부가 원하는 뭐 이렇게 계속 딜을 하겠다, 잡고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만들고도 잘못되고 실제로 더 웃긴 건 땀이 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납품했던 11만 벌 정도의 초도 물품이 전부 다 불량품이었어요. 기품원에서 스스로 인정한 전량 불량품. 왜 특히 사병들을 상대하는 군납 제품들은 다 이렇죠?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 담요가 10몇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대 담요도 10몇만 원 안 해요, 요새 이렇게 얇은 거는. 그렇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요, 또? 같은 가격인데 옥션에서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오리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군에서 주는 건 솜털로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바꾸는데. 전군의 남은 스톡을 바꾸는데 한 25억. 무슨 방산비리면 25억은 취급도 안 돼요. 25억이면요. 그 잠수함 같은 쏘는 어뢰 있잖아요. 네. 어뢰 날아가서 터지는 미사일 한 발이 그 정도 가격합니다. 야,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병들은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실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으로 취급했으면 이룰 수 없는 거죠. 병장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해 가을쯤에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국가가. 예. 근데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소통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다 바꿨다고 당신 하는데 왜 우리 부대는 안 바뀌었냐. 우리 계속 이거 쓰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부대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입한 거 맞다. 새 걸로 다 했다. 근데 전쟁 나면 쓰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원래 쓰던 걸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군대가 그래요. 전쟁 나면 그 전에 균 먹고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 방송 듣는 아직도 그런 것을 쓰는 부대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 장군들한테 그거 차다니면서 그거 마셔보라고 하세요. 그걸로.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물러서 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어제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우리 장병들의 삶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크게 보면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함정이라든가 전투기에 방산비리가 있으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적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 개인 노트북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좀 깨끗한 데서 먹겠다고. 물통 좀 바꿔달라고요. 물통 좀. 이게 수십 년째 이어지던 이야기인데. 그 모포는 도대체 몇십 년간 몇십 명이 썼던 그 모포인지도 모르는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생활을 4주 기초군사훈련 했던 분들부터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겪어봤다. 저희가 시민컷을 한번 받아봤어요. 예. 본인들이 군생활 할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싶었던 사안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통 냄새도 나고 이물질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뭐 이끼도 낀 것도 있고 녹도 쓴 것도 있고 침낭도 좀 많이 솜 같은 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추웠어요. 실제 가격이 16만 원인 거는 별로 믿어지진 않죠. 세탁기도 이제 50명이 한 대로 썼으니까 이제 그게 훈련 갔다 오고 있으면 계속 밀려 있는 상태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이 그 총 쏘잖아요. K2랑 뭐 M16 엄청 옛날에 쓰던 거 진짜 한 8, 9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투복의 경우는 많이 이제 소금기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불편하죠. 땀도 많이 흡수도 안 되고. 애들 보내놓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는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그 생각하면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식이 만약에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는 50년 전 걸 아직도 쓰고 있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 아무래도 세금이 좀 엄한 대로 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는요,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술자리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술자리에 가면 욕설이 난무합니다. 예, 다들 겪었으니까요.